G수잇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메일 사용에 약간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글의 지메일 서비스는 일종의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모든 서비스의 메시지들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요 지메일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10배, 100배의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자, 구글의 지메일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수이트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지메일의 상세한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지메일은 개인이 사용하는 gmail.com으로 끝나는 개인 지메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 도메인의 지메일입니다. 학교나 회사 도메인이라 부르는 것은 이메일 주소가 구글의 gmail.com, 네이버의 네이버.com으로 끝나지 않고 co.kr 또는 ac.kr처럼 소속되어 있는 해당 기관, 단체의 도메인으로 끝나는 이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회사 이메일이나 학교 이메일이라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 사용 시 가장 처음으로 지메일 기본 세팅하는 방법, 주소록과 학교 디렉토리를 참조하여 메일을 보내는 방법,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참조, 숨은 참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메일은 구글 G수이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업무나 학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 방법에 습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메시지, 방법 및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메일은 회사에서 외부기관이나 회사와 소통하는 기본적이면서 공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메일은 다양한 기능 및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지메일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 좋은 기능은 시간을 내서 학습하고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한 시간만큼 업무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배, 100배로 말이죠.
지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은 이메일 보내기와 받기입니다. 받은 이메일을 잘 분류하는 방법은 이메일 분류 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분들이 회사원보다 이메일량이 많지 않지만 분류 탭을 이용하면 학교에서 오는 메일과 학업 내용 등을 잘 분류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메일이나 동호회, 메일들은 업데이트 메일로 분류가 된다면 아침에 다양한 메일을 한꺼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소셜, 프로모션, 업데이트, 포럼 탭으로 분류되는 메일에 대해서는 알람을 보내지 않고 기본 탭으로 분류되는 메일에 대해서만 알람을 보내기 때문이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 메일은 쇼핑이나 일반적인 회원가입용 메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사용하는 G Suite for Education의 용량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나 스팸 메일들이 많이 수신되면 나중에 중요한 메일 검색이 어려워집니다. 쇼핑이나 일반 개인적인 사용은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지메일 개인 계정을 이용해 주세요.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쇼핑, 학업, 스터디, 연락용 등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이메일을 무료로 만들 수 있고 gmail.com인 개인 계정에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들다 보면 어떤 걸 만들었는지 기억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항상 학업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에서는 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아카이빙하면서 사용합니다. 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용량 문제로 이메일을 삭제했지만 이제는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구나 교수님의 이름을 알면 받는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일 경우에 김자만 입력해도 학교나 회사에서 김씨 성의 사용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김철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몇만 명으로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찾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김철수가 여러 명일 때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 없는 사용자라면 자신의 주소록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에서는 자신의 주소록에 있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개인 주소록에 등록해서 사용하세요. 많이 보내는 사람은 이메일 중에 몇 글자만 입력해서 구글이 알아서 주소를 찾아줍니다. 또한 같이 보내는 패턴이 있는 사용자도 알아서 주소를 제안해주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이메일 창 옆에 받는 사람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할 때에는 부서나 학과를 표시할 수 있고 이 세팅은 학교마다 다르니 표시 방식을 확인하세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은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전화로 통화해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행아웃으로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홈페이지나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을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한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내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확인한 상태를 이니셜 컨택 과정이라고 합니다. 메일을 계속 주고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 사용자처럼 처음 메일을 보낼 때는 이니셜 컨택 과정을 통하여 메일을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거나 행아웃하는 사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회사나 단체처럼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할 경우에는 이메일도 많아지고 소통도 복잡해집니다. 이니셜 컨택이 된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행아웃 사용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학교 사람이지만 갑자기 행아웃을 보내면 연락을 받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카카오톡에서도
주소록에 없는 사람이 카톡을 보내오면 모르는 번호라고 표시를 하고 사용자 승인 후에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메일이나 행아웃 사용 시 상대방에 대한 디지털 예의를 지켜서 편리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받은 메일을 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저의 지메일 화면입니다. 받은 메일함을 보면 1조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제출이라는 메일이 수신되어 있습니다. 이 메일의 주소 부분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이 메일은 조재영 코디가 메일을 보낸 메일이고 받는 사람은 코디 초@코프레스로 시작하는 도메인에 포함된 사용자이네요. 그런데 세부 내용에서 참조라는 부분에 두 개의 메일 주소가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과 B1의 메일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일은 A1과 B1에게도 메일이 참조로 전송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일 참조는 메일 내용의 수신자 즉 전달하려는 대상은 아니지만 참조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에서 조장이 교수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팀원들을 참조해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참조가 있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메일을 발신자에게만 답장하면 안 되고 수신자를 포함해서 전체에게 답장해야 합니다. 바로 위의 경우처럼 교수님이 다시 조장에게 답장을 보낼 때는 전체 답장을 해야지 나머지 팀원들도 교수님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답장이 아닌 발신자에게만 답장을 했다면 나머지 팀원들은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내용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답장이 반복된다면 내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 많은 메일을 받을 수 있어 당황스럽겠지만 메일 참조의 성격을 이해하면 메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더 많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메일을 수신했을 때 이 메일을 어떻게 답장할 건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불필요하게 계속 전체 답장을 한다면 참조에 들어있는 사람은 많은 메일량 때문에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이메일보다는 행아웃과 같은 서비스가 좋습니다. 행아웃은 카톡처럼 문자, 그림, 동영상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내 사용자들과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글로 작성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데에는 업무의 이해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목을 작성할 때에는 불필요한 인사나 소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메일을 보낼 때는 인사와 소개가 필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오히려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이메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축적이고 간결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고합니다 대신에 보고 이렇게 단어만 사용해도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춘다고 길게 작성하면 스마트폰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는 메일을 참고해서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내용 작성 시에도 간편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서술식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개조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메일 작성 형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수신자를 명시하고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본문 내용을 작성하고 요청 내용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덧붙이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파일을 첨부할 때에는 첨부하는 내용도 기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보내는 것은 잊지 마세요. 간단한 실수가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지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메일이 G 스위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계정을 등록해야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서, 캘린더 일정 등 다양한 알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학교나 회사에 도메인 계정을 등록하세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이 점 참고해서 등록하세요. 일단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 계정 메뉴를 이용합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스마트폰에 계정을 등록한다는 것은 사용 환경을 등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캘린더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소로까지 계정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지메일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지메일 앱을 설치한 후에 계정 추가를 하면 간단하게 도메인 계정이나 일반 개인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계정을 등록하면 가장 먼저 겪는 당황스러움은 너무 많은 이메일이 수신되어 편지함이 금방 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G 스위트를 이용하면 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문서를 공유하고 문서에 댓글을 달고 공유 요청을 하고 캘린더 일정에 초대받고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지메일은 G 스위트의 메시지 서비스이고 이메일을 이제는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많이 받는다면 알림 설정을 조정해서 필요한 메일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지메일 오늘 배워봤는데요. 지메일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지메일을, 이메일을 10여 통 받을 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메일들을 받게 되고요. 이 메시지들을 잘 관리 못하면은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업무에 실수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은 여러분이 항상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 방법도 많이 익히시면은 여러분 업무나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